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분홍색으로 칠했어. 분홍색.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이현웅님을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민이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도심 속 단독주택입니다. 영국 갑니다. 분홍색 분홍색 집이에요. 분홍색. 네. 분홍색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런 지붕이었죠. 이런 집이었죠. 이런 기와에 이런 집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이게 로우 하우스라고 집을 열로 붙였다. 로우 하우스죠. 근데 이제 필지는 분할돼 있습니다. 필지는 분할돼 있는데 이거를 벽체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공간을 대제한의 공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대제한의 공지라고 있습니다. 건물에 넣으면 대지에 건물 넣으면 대제한의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대제한의 공지. 그러면 1m, 1m, 2m를 띄어야 돼. 그러면 토지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둘이 합의하에 공동 개발하자. 그래서 영국처럼 붙여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협정 그 제도가 생겼어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렇게 지는 건데 요 집을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그래서 1층하고 이제 2층인데 되게 그 평면도가 작지만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을 효율 있게 저렴하게 짓는 방법을 사례를 영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대제한의 공지를 하지 말고 다 붙여서 쭉 짓자. 붙여서 짓고 토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붙여서 짓고 붙여서 짓자. 왜냐면 땅이 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긴 거죠. 어떤 건 좀 넓고 어떤 건 이건 더 좁아. 두플렉스죠. 두플렉스. 그래서 필지 분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리모델링이 이제 답이죠.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도심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주차장 어디다 한다? 길에다 한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열로 쫙 있어요. 그래서 기차처럼. 그래서 요 마지막 집이죠. 마지막 집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진 그 평면도 레이아웃은 그냥 살리고 그런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제 분홍색 본 타일인데 외단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이 벽돌이잖아요. 벽돌에 이제 습기 문제, 이런 단열 문제가 한계가 있으니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제일 쉬운 방법은 외단열, 단열. 이 벽돌을 철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벽돌 구조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벽돌 구조잖아요. 벽돌을 철거할 수가 없으니 벽돌 위에 단열재를 붙이는 거죠. 이 벽돌이잖아요. 벽돌입니다. 벽돌에 요거 이제 콘크리트 인방이죠. 요게 외단열을 한 거죠. 단열재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 와이어 메쉬하고 이제 시멘트 이제 미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뭘로 할 거냐, 뭐 드라이비트냐, 그다음에 스타코냐, 아니면 본 타일이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본 타일 계열의 페인트를 한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죠. 스티로폼을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스티로폼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턱을 지게 하는 거죠.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리모델링 건축물이 춥고 덥고 열 손실이 많다. 그렇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외단열을 합시다. 외단열을 하고 와이어 메쉬하고 미장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리모델링의 중요한 부분이죠. 평면도 들어갈게요. 평면도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앞마당이죠. 앞마당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고야. 창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일반적인 개집 같기도 해요. 근데 개가 사는 건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딱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작습니다. 근데 1600에 2200 화장실이죠. 그래서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가 있는 화장실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에 작지만 이제 신발장 겸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4m에 4m짜리 방이죠. 붙박이장이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올라가는 계단이죠.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시작이 되고 여기서 문을 열면 LDK, LDK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공간에 이렇게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여기 뒷마당이 있는 거죠. 후정이죠. 후정이 있는데 길에서도 들어간다. 첫 번째 모서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낑긴 집은 앞하고 뒤가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독립된 후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6평이야. 16평에 거실, 주방, 계단,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넣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쓸모가 있네. 쓸모가 있네. 복도를 최소화한다. 복도를 최소화한 거죠. 하고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리빙인데 여기 벽난로입니다. 벽난로에 여기 뭐 소파를 놓겠죠. 티테이블 놓고 아니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고 여기다 TV를 놓든지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식탁을 놓죠. 그래서 주방, 그러니까 마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주방이다. 어떻게 보면 거실 부분이 더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거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방이 더 크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공간 분할은 어떻게 한다? 벽난로로 갖다 놓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6평 치고는 꽤 효율적이야. 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더 완벽해. 컴팩트한 설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설계죠.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제 계단실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컴팩트한 계단이죠. 요건 뭐냐면 이거 삼각형이 뭐죠? 배관 피트로 씁니다. 이런 기법이 베트남에 많습니다. 베트남 가시면 모든 그 계단실에 이렇게 쳐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관이 이제 다녀요. 파이프, 설비, 전기 배관이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비 배관.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각을 쳐도 돼요. 사선을 쳐도 되는데 이쁘게 하려고 라운드로 샥 돌린 거죠. 올라오자마자 방 3개, 여건방이야? 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괜히 복도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 복도의 최소화. 딱 올라오자마자 문이 3개가 있는 거죠. 이 문은 뭘까? 열면 화장실도 꽤 큽니다. 2.8에 2.2m. 거의 방 사이즈의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밑에 층은 똑같은 3.4에 4m의 방 하나 있고 요게 안방이죠.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8평의 화장실이 3개.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화장실이 1층에 있고 2층에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어쨌든 뭐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반신욕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 창이 있고 여기에는 천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단독이라서 좀 층고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조를 살리는 걸로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벽난로가 아니네요. 벽난로가 아니라 옛날에 벽난로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벽난로를 없앤 거죠. 벽난로를 없애고 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방이 이제 기역자로 있고 상부장을 얼마 몇 개 안 한 거죠. 상부장을 하면 집이 약간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부장을 포기하고 하부장만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들어오면 여기 보면 여기 라지아타를 옛날에는 라지아타가 없었겠죠. 여기다 라지아타를 놓은 거죠.
라지에터 넣고 여기도 라지에터 넣고. 옛날에 라지에터 없을 때는 벽난로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창이 되게 작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창들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죠. 열 손실이 없다. 창이 작으냐?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이제 후정이 있는 마당이고, 요거 재밌더라고요. 요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창문입니다. 이거 열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빛이 일로 떨어지잖아요. 빛이 떨어져서 화장실에 간접적으로 창에 햇볕이 들어가게. 왜냐면 바깥에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계단실에 이렇게 창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운드로 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쫙 올라가면 이거 손잡이 괜찮더라고. 손잡이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약간 홈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이 들어가게 그게 라운드로 쭉 돌아가요. 컴팩터하게 이제 붙어 있는 손잡이인 거죠. 아니면 이게 벽에 공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오잖아. 그럼 공간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얇게 해서 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 문인 거죠. 여기에 이제 등이 있고 방이 있겠죠. 방 들어오면 요 방을 들어오면 이렇게 벽등을 천장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삼각형 공간을 살린 거죠. 그래서 라지에타가 또 있고 이쪽 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복도가 좁아도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걸레바지랑 문틀 프레임을 이렇게 같이 돌린 거죠. 그리고 요 색깔을 맞춘 거죠.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죠. 돌아오면 이 방도 있고 이 방 위에 이제 천창이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이렇게 직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를 샥 돌렸어요. 여기 이렇게 샥 돌린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내부를 만든 겁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거죠. 샤워부스 욕조 위에 커튼 이제 샤워 커튼을 하는 거죠. 샤워 커튼을 꼭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방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샤워 커튼을 다는 거죠. 왜? 물이 샤워하다가 튀면 절대 큰일 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미국에 가면 호텔에 오래된 호텔들은 뭐 방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조가 이렇게 있으면 커튼 봉이죠. 커튼에 여기 안에다 넣어서 샤워를 하셔야 된다. 근데 뭣도 모르고 밖에 놓고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물이 일로 쏟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밑에 층에 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샤워 커튼을 안에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에다 놓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도죠. 단면도가 이렇게 있고 이 공간을 살리고 천창하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어서 테라스를 놀만한데 안 합니다. 이거 놀만한데 여기에 있는 마당으로 족합니다. 여기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붕 처리했다. 그래서 오늘의 영국 분홍지 어떻게 보면 젊은 부부 아이가 하나든 도심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분홍색으로 칠했어. 분홍색.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기존의 건물이 춥고 더워요. 그래서 단열을 어떻게 하고 외장재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리모델링하게 최고의 단열재 외장재 스타코 아니면 뭐 스타코 드라이비트는 효성에서 수입한 효성의 제품이에요. 드라이비트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열재에 페인트를 칠하는 이 페인트 이름인데 외단열을 하는 대명사가 돼버려서 드라이비트 외단열 그거 약해 뭐 때가 많이 타 그런 걸로 아예 굳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페인트가 종류가 많습니다. 오염에 강한 페인트 본타일 스타코 이런 때가 잘 안 타는 페인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드라이비트 아니에요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디자인 1.9 평면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 1층이 16평인데 방 하나에 화장실에
이거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평면대 딱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요거는 주방인가 다용도시. 방 하나 LDK 16평 괜찮네.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괜찮네. 그렇게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 점수는 제가 높게 줬습니다. 그리고 외전열에 분홍색의 요 징크 지붕. 징크 지붕이 이제 이렇게 줄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접는 거죠. 접는 방식이니까 수직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사선으로 잡을 거냐 차이입니다. 편의성은 1.6. 좋습니다. 가성비는 1.8.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좋게 단열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좋은 방식인 거죠. 당연히 에너지 효율은 왔다. 그 다음에 창들이 다 작다. 아이디어는 1.7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국 분홍집 실용적인 도심 속 단독주택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8.8. 감사합니다.